어이없는 설정인데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니 17선 1. 데이트 어라이브. 데이트 어라이브는 독특한 전제 덕분에 인기가 높은 작품입니다. 이츠카 시도는 세상을 구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할까요? 파괴의 원인인 정령들을 찾아 그들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렘 애니메이션을 위한 얇은 구실이 아니냐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작품은 정말 재미있고 캐릭터 개발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합니다.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 카니에 세이아는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총에 위협당하며 망해가는 놀이공원의 매니저가 되라고 강요받자 극도로 짜증이 납니다.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왜냐고요? 만약 놀이공원이 앞으로 3개월 안에 5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문을 닫는 것은 공원 직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문객들이 만들어내는 기쁨의 감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일부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이들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달린 거대한 렌치와 같은 캐릭터들의 운명에 진정으로 몰입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쇼입니다. 3. 벤토. 음식을 살 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항상 좋죠. 물론 그 음식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말이죠. 벤토의 세계에서는 할인된 도시락이 강한 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전리품입니다. 요사토는 반값 도시락을 사려다가 의도치 않게 기절하면서 이 기이한 세계로 휘말리게 됩니다. 귀한 음식을 얻기 위해 그는 벤토 싸움 챔피언인 센 야리즈의 밑에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전리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4. 케이조. 만약 케이조가 마음에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작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제목에 있는 스포츠는 참가자들이 오직 엉덩이와 가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플랫폼에서 밀어 물에 빠뜨려야 합니다. 팬 서비스가 가득하지만 캐릭터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스포츠 애니메이션처럼 진행되는데 특별한 농구 기술 대신 가슴 체면과 같은 기술이 등장합니다. 5. 걸즈 앤 판처. 걸즈 앤 판처의 세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탱크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센샤도 경기의 핵심 요소입니다. 센샤도는 여성과 소녀들이 탱크를 타고 토너먼트 경기에서 서로 싸우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니시즈미 미오는 성공적인 센샤도 선수 가문 출신이지만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이 스포츠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오하라이 여고에 센샤도 프로그램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전학을 왔지만 프로그램이 부활하면서 학교 전체가 폐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미오는 팀의 필요와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며 한 소대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 작품의 진정으로 멋진 점은 캐릭터 개발이나 탱크뿐만이 아닙니다. 전투 장면들이 실제 군사 역사 고문인 스즈키 타카하키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6. 정말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들. 많은 하렘 애니메이션은 평범한 남자 주인공이 수많은 여자친구를 얻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조 렌타로가 실수로 100명의 여자친구를 가질 운명에 놓이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된다는 이야기는 가장 터무니없는 이야기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터무니없어서 구제불능처럼 들리겠지만 이 시리즈는 자기 자신과 하렘 애니메이션 장르를 풍자하는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렌타로의 여자친구 중 일부는 좀 의문스럽지만 그는 진정으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며 각 파트너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7. 청소부 아오야마 군. 청소부 아오야마 군은 줄거리보다는 전제에 중점을 둡니다. 아오야마라는 소녀는 축구 천재이지만 병적인 결벽증 때문에 그의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이 상황이 극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에피소드들은 캐릭터가 엉덩이로 축구공을 튕기는 것에 대해 놀림을 받지만 결국 남들의 비난을 무시하고 계속하게 된다는 승리의 결론에 도달하거나 아오야마의 팀원들이 그의 수건 냄새에 넋을 잃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이죠. 8. 저 트윈테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트윈테일은 그저 귀여운 헤어스타일이지만 미츠카 소지에게는 훨씬 더 특별한 의미입니다. 사실 소지는 트윈테일을 너무 사랑해서 그와 관련된 동아리까지 만듭니다. 그의 강박적인 집착 때문에 그는 트윈테일을 한 전사들에게 스카우트되어 세상의 영적인 에너지를 훔치려는 외계 세력과의 싸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 그는 트윈테일 마법 소녀인 테일레드로 변신해야 합니다. 마법 소녀물은 흔하지만 이 작품은 특정 취향에 정말 집중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취향이라면 저 트윈테일이 됩니다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그 정도의 헌신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9. 세인트 영맨. 세인트 영맨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고타마 붓다가 도쿄에서 룸메이트로 함께 사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나 불교 신자라면 이 전제가 재미있기보다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주로 대중에게 그들의 진짜 정체를 숨기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험과 종교적인 농담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10. 바나냐. 바나냐는 바나나 안에 사는 고양이들의 모험에 관한 정말 기괴한 시리즈입니다. 이들의 엄청난 귀여움이 이 쇼의 큰 매력이지만 바나나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쇼에는 줄거리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실수로 풍선을 터뜨리거나 현관에서 낮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귀여운 일화들이 연속될 뿐입니다. 이 쇼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술 취한 성인들을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즐거운 시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1. 펀치라인. 가면 쓴 슈퍼히어로 스트레인지 주스와 우연히 만난 후 이리다츠 유타의 영혼은 그의 육체와 분리됩니다. 그는 자신을 감독하는 고양이 정령으로부터 영혼 상태일 때 팬티를 보면 세상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게 됩니다. 팬티를 볼 때 그는 너무 강력해져서 행성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줄거리의 상당 부분이 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데 할애됩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의 멋진 점은 겉으로 보기에 기이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미스터리를 매우 만족스럽게 풀어내는 잘 짜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12. 30살까지 동정이면 마법사가 될 수 있대. 아다치 키요시는 30살 동정인 결과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직장 동료인 매력적인 쿠로사와 유이치와 마주치고 그의 생각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쿠로사와가 직장 내 누군가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다치는 그 직장 동료의 환상 속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는 쿠로사와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 직장에 집중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13. 모야시몬. 타다야스라는 대학생은 미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능력이 어떤 영웅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되겠지만 타다야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미생물 시야는 농업대학을 졸업하려는 그의 목표를 조금이나마 돕습니다. 그는 술을 만들고 독특한 발효식품을 시도하고 가축을 돌보면서 사랑스럽게 표현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주변을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매우 기이하다고 밖에 볼 수 없지만 또한 매우 매력적입니다. 14. 사라잔마이. 사라잔마이는 일본 신화를 느슨하게 기반으로 하지만 이쿠하라 쿠니코만이 줄 수 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카파의 왕자 캐피에 의해 카파로 변신한 새 소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제거되는 신화적인 기관인 시리코다마를 뽑아내어 이를 달성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강력한 금기된 욕망을 비밀로 유지하는 힘으로 만들어진 카파 좀비들로 세상을 채우는 수달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눈썹을 치켜두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줄거리이지만 정말 좋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15. 진가이시의 신부. 인간과 초자연적 생물 사이의 결혼에 관한 애니메이션은 많이 있지만 진가이시의 신부만큼 어리석고 단순한 작품은 없습니다. 토마리 히노아는 평범한 고등학생 소년인데 갑자기 카네노기라는 초자연적 존재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신부입니다. 토마리는 소년입니다. 카네노기는 콘크리트를 먹고 토마리의 머리를 씹는 것을 좋아하는 크고 털복숭이인 존재입니다. 토마리는 처음에는 이 상황에 동의하지 않지만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집니다. 한편 다른 인간들도 다른 초자연적 생물들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기이한 전제와 더 기이한 실행을 가졌지만 이상하게도 매력적입니다. 16. 석고보이즈. 이시모토 미키는 홀바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로 일하게 된 후 첫 고객들을 만나게 되어 설렙니다. 알고 보니 그 고객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각이 있는 고대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 시대의 흉상 그룹이었습니다. 미키는 다리가 없는 조각상들을 직접 공연장으로 운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디바 같은 성격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는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완전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이 작품을 매우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17. 오나라 고로. 오나라 고로는 이제껏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중 가장 이상한 작품 중 하나이며 그것이 매력의 일부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갈등 중에 나타나서 오나라 고로라는 감각 있는 가스를 방귀로 끼워냅니다. 오나라 고로는 그가 도우려는 사람에게 방귀를 기반으로 한 지혜를 전달하며 그의 아내이자 거대한 감각 있는 방귀인 오나라 마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아이돌 그룹의 댄스 공연으로 끝납니다. 왜냐고요? 그냥 그렇기 때문이죠.